안녕하세요. 손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5년 생존율이 20% 미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저는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창업에 뜻이 없던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창업 준비는 제대로 안 돼 있고 유행 따라서 창업하면 안 되는 아이템들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상권 분석까지 제대로 안 돼서 좋은 입지에 매장을 입점시키지 못하면 진짜 인생에 대위기가 올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고 좋은 자리에 매장을 입점시키기만 해도 리스크가 확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제 지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제가 정말 친한 후배가 있는데요. 저희 최고당 돈가스 점주였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친절하고 장사 열심히 하는 후배인데요. 매장 입점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부동산 입지가 최악인 곳으로 입점을 했어요. 근데 운 좋게도 정말 수익이 대박이 났습니다. 사실은 대박이 난 이유는 뭐 입지를 이기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찾아와서 웨이팅 할 정도의 인테리어 컨셉,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6년 정도를 영업을 하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바람에 지금은 폐점을 했는데요. 쫓겨나듯이 폐점하고 재창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때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지금 입지보다 더 안 좋은 데로, 더 임대료 싼 데로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기는 성실하고 장사에 베테랑이 됐으니까 뭐 안 좋은 데로 가도 돈을 벌 자신이 있었던 거죠. 저는 반대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최고당 돈가스를 재창업을 안 하고 개인 창업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폐점은 안 했는데 매출도 안 나오고 이익도 안 나오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폐점하기에는 투자비 회수도 아직 못했고 진퇴양난이 됐어요. 결국은 폐점을 하겠죠. 제가 이 친구가 잘못돼서 뭐 우리 브랜드를 재창업을 안 해서 고소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브랜드가 아무리 훌륭해도 입지를 이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 후배를 너무나 아끼고 좋아합니다. 이 친구는 자기의 노력이나 경험, 노하우가 입지를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성공에 취해서 오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상권의 경쟁자가 가만히 있나요? 나만큼 노력을 안 하나요? 나만큼 절실하지 않은가요? 더 좋은 입지에서 나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은 나보다 더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적어도 시작 지점은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죠. 아니면 시작부터 유리하던가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판단 미스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매장의 입지는 창업 단계 중에 진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중요하니까 창업 순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창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이템 선정이에요. 아이템 선정. 예산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고객의 나이나 성별 타겟팅이고요. 그 다음 메뉴 컨셉, 판매 방식, 인테리어 컨셉이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맞는 상권이 정해지게 되고요. 크게 특수 상권, 번화가 상권, 대학 상권, 오피스 상권, 주거 상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템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어떤 상권에 내 매장을 입점시킬지 결정이 됐다고 가정하고 그 안에서 좋은 자리를 찾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영업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입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강남역, 홍대, 명동 이 세 군데라는 건 다 인정하시죠? 여기서 장사하면 유동인구가 넘쳐나니까 당연히 돈도 많이 벌고 다 장사가 잘 될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입지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들어가면 대기업도 임대료에 죽어나가는 게 저 대형 상권들이에요. 시간대에 따라서 유동인구도 달라지고 들어오는 유동인구랑 나가는 유동인구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내 매장과 상관없는 유동인구는 있으나 마나예요. 아니요, 오히려 방해입니다. 괜히 임대료만 올려주니까요. 어떤 상권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쪽 버스 정류장 앞 건물하고 이쪽 버스 정류장 앞 건물하고 임대료 차이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유동인구의 숫자는 임대료의 근데 같은 버스 정류장이어도
고객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출근길에 많이 내리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퇴근길에 많이 타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내가 창업하고 싶은 아이템이 주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출근길에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버스 정류장 쪽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괜찮죠. 그런 자리는 카페나 뭐 간단한 샌드위치 전문점, 24시간 김밥집 이런 업종들이 들어와야 장사가 잘 되겠죠. 주점은 당연히 퇴근길에 사람이 몰리는 쪽에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식당이라면 점심시간에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비슷한 상권이라도 시간대별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상권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왼쪽 입지를 노려라. 왼쪽. 이거 진짜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대략적으로 어느 상권이든 간에 사람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는 시간대별로 입구랑 출구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기도 해요. 내가 영업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유입되는 방향에 왼쪽 입지를 고르시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리고 오른발잡이고 자전거 이렇게 타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방향 전환은 편한데 오른쪽 방향 전환은 익숙하지가 않고 이상하실 거예요. 육상 트랙 달리기도 왼쪽으로 돕니다. 경륜도 왼쪽, 심지어 경마도 왼쪽으로 돌아요. 우리는 후천적으로 왼쪽을 오른쪽보다 훨씬 많이 살핍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왼쪽이 훨씬 잘 보이게 돼요. 비싼 비용 들여서 외부 익스테리어 하고 간판 붙이는데 자연스럽게 잘 보이는 쪽에 위치시키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세 번째, 매장 후보지에 가만히 서 있어 봐라. 우리는 점포 계약할 때 보통 부동산에서 물건을 브리핑 받잖아요. 그럼 이제 몇 개의 물건 후보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거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 브리핑 받은 매장들 앞에서 서 있어 봐야 됩니다. 그냥 일자로 쭉 뻗은 상권이어도 이상하게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는 그냥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제 쪽으로 오는 게 보여져요. 근데 흐르는 자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갑니다. 제가 500개 정도 점포 개설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부동산 자리 보러 다닐 때 뭐 서울, 지방, 대형상권, 소형상권, 주거상권 다 가리지 않고 이 현상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때 양쪽에서 사람들이 제 쪽으로 다가오는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내 영업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입지를 찾아라. 두 번째, 사람이 상권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왼쪽을 노려라. 세 번째, 매장 후보지에 반드시 서 있어 봐라. 이 세 가지인데요. 입지 정하기는 정말 중요해서 제가 영상을 두 편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꼭 다음 영상도 시청하셔야 됩니다. 창업 순서는 아이템 정하기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인데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부동산 입지입니다. 장사는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바가지로 계속 물을 퍼서 부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뭐 물이 새는 구멍은 줄이고 그리고 위에서 투입되는 물의 양을 늘리고 빠르게 부어주면 넘칠 거예요. 그 넘치는 부분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장의 입지를 잘 잡으면 밑 빠진 독에 물 새는 구멍을 줄여주고 그리고 부어주는 그릇의 크기를 키운다고 생각해요. 꼭 창업하기 전에 이 영상 보시고 창업 리스크를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